지난 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10일부터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반과 문을 걸어 잠근 중개업자들 사이에 숨바꼭질이 이어졌습니다. 단속할 때 한 열흘에서 보름은 조심해야 돼. 인테리어 사무실 같은 데 있잖아. 빈 사무실에 가서 좀 살짝 얘기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집값 담합이나 부적절한 자금 조달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을 앞두고는 막판 투기 수요를 찾아내는 집중 단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수인은 이제 실제로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게 전세 빼면은 4억이니까 한 8억, 7억 5천 정도 되는데 이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한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국토부는 1, 2월에 거래 신고된 것 중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분석했고 20여 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한 아파트 매수인은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15억 원에 사면서 본인 자금은 4억 원만 사용하고 아버지에게 보증금 11억 원을 받는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다른 매수인은 4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30억 원은 아버지에게서 빌렸습니다. 특수 관계인 간 보증금 과다 또는 편법 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선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도 나와 지자체에 정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산업은행은 2017년부터 대출 모집인의 대출 알선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의 청주 지점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출 모집인의 알선을 받아 7개의 기업에게 286억 원을 대출해줬고 이 중에서 4개 기업이 부실화되면서 15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걸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점장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추정 매출액을 부풀리고 기존 대출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늘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출을 알선한 모집인은 대출 대가로 최소 1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특히 해당 지점장은 대출해준 업체 7곳에 자기 아들과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했고 실제 자녀가 이들 업체에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산업은행은 내부 감사로 해당 지점장의 여신 규정 위반 행위를 6차례 적발했지만 인사 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해당 지점장의 면직을 요구하고 부실 여신 감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기관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징계 요구와 별개로 해당 지점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산업은행이 공공출자자로 참여한 그린벨트 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 배당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지인이 소유한 민간업체에게 배당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담당 팀장의 면직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강화군 선관위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상급기관인 인천 선관위 전입을 위한 면접 시험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A씨는 김세환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로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받던 포렌식 교육 때문에 인천 면접장에 제 시간에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명의로 전입시험만 콕 집어 비대면으로 실시하라는 지시가 하달됐고 A씨는 비대면 면접을 치러 인천 선관위 전입에 성공했습니다. A씨는 대검 포렌식 교육 기회도 석연치 않게 따냈습니다. A씨의 교육 신청서를 선관위의 교육 담당자가 수차례 수정해줬고 포렌식 연구에 참여한 적 없는데도 경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추천서를 써준 겁니다. 김 전 총장은 며느리의 근무지도 강화군청에서 인천시로 옮기려고 시도한 걸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하여 채용을 청탁했고 인사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특정인을 배제하는 등 김 전 총장은 감사원에 평소 아들과 대화나 소통이 없어 인천 선관위 지원 사실 등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본인은 책임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과잉 충성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 채용 비리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도입 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오늘도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냈고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이 논의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한 오피스텔 단지입니다. 지난 2014년 대방건설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로 낙찰받았습니다. 7개월 뒤 이 택지를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에 346억 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이 땅에 오피스텔을 지어 이익을 챙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그룹 총수 구교훈 회장의 딸이 최대 주주고 나머지 지분도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회사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들에 넘어간 택지는 화성 동탄, 충남 내포신도시, 전남 혁신도시 등에 5곳 더 있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지방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풍부했던 곳들입니다. 6개 택지 중 최소 3곳은 구교훈 대방그룹 회장의 지시로 전매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한 내부 문건에 회장님 지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약 2천억 원의 6개 공공택지를 넘겨받은 대방산업개발과 그 계열사들은 시행과 시공이익을 독식하며 1조 6천억 원의 매출과 2,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었습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 평가 순위는 228위에서 77위로 급상승했고 아무런 매출이 없던 자회사들은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어 회사 규모를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 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전형적인 가족회사 부당 지원에 대해 공정위는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에 총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한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